17조 팔아버린 대박난 무기. 야, 저거 한 번 쏘고 장전하다가 죽겠다, 야. 이 말이 나온 게 불과 20년 전이에요. 그때 한국군 내부에서 가장 골치 아픈 장비로 꼽히던 게 다연장 로켓 시스템 구룡이었거든요. 사거리는 미국 하이마스의 절반 수준이고 재장전 시간이 무려 30분이었어요. 시전에서 30분이 뭔지 아세요? 그냥 죽는 시간이에요. 군 내부 평가 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화력은 좋지만 생존성이 낮다. 요약하면 쏘고 나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무기 수출로 17조를 찍었어요. 그것도 한 가지 시스템으로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오늘 그 반전의 전말을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국방부는 구룡 후속 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무기 개발 얘기를 꺼냈더니 돌아온 답변이 이거였어요. 아니, 지금 개발비가 없어. 근데 여기서 한 기업이 손을 들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다시 한번 못 박았어요. 예산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이 회사가 꺼낸 말이 이거예요. 저희 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신무기 개발은 정부 예산으로 해요. 무조건요. 실패하면 회사가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거예요. 실패해도 기술은 남는다.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는 거였죠. 내부 개발진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해요. 쫄지 말고 해보자. 그리고 딱 4년 뒤인 2013년 시험 사격에 성공해요. 한국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가 세상에 등장한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와요. 천무가 단순히 사거리를 늘린 무기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이에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따로 있었거든요. 오류식 발사 시스템을 적용해서 다양한 탄종을 한 차량에서 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장전이 자동화됐어요. 30분이 걸리던 재장전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면서 사격하고 이동하고 다시 사격하는 이른바 슈팅 앤드 무빙 전술이 가능해진 거예요. 군 관계자 평가 보고서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재장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전투 지속 능력이 완전히 달라졌다. 한마디로 무기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단순한 화력 장비에서 기동형 정밀 화력 플랫폼으로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예요. 해외에서 먼저 반응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중동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입소문이 돌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이미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궁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천무까지 눈에 띈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오간 대화가 이랬다고 해요. 한국아, 현궁 끝내주는데 또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이렇게 답했죠. 천무라고 끝내주는 거 있는데 한번 써볼래? 미국 거 반값인데 화력은 더 강력해. 이 한마디가 세계 무기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구매국은 아랍에미리트였어요. 중동 지역에서 한국 무기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나라인데 천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면서 현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가가 쏟아졌어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실제 성능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반전 포인트, 진짜 VIP 고객이 등장합니다. 2022년 유럽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터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세계 방산 시장에 하나의 교훈을 남겼어요. 장거리 화력과 기동성, 신속 배치 능력이 현대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당장 이 능력이 필요했어요. 폴란드가 손을 들었어요.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역대급 무기 계약을 맺었는데 그 안에 천무 시스템이 포함됐어요. 계약 규모만 5조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추가 계약이 계속 이어지면서 수십 대가 더 넘어갔거든요. 폴란드 현지 군사 전문가들 반응이 이랬어요. 가성비와 납기, 속도를 동시에 만족하는 시스템은 지금 세계 어디에도 없다. 납기 속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미국산이나 독일산 무기는 계약하고 나서 실제로 받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한국은 달랐어요. 계약하고 빠르게 납품했어요. 전쟁 중인 유럽에서 이건 가격보다 더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야후 재팬 군사 관련 기사 댓글창이 뜨거워졌어요. 좋아요가 12,000개를 넘긴 베스트 댓글이 있었어요. 한국은 전자제품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무기 산업 수준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솔직히 놀랐다. 그리고 좋아요 11,000개짜리 댓글도 있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면 시장은 결국 움직인다. 그게 지금 한국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방산 분야에서 일본은 오랫동안 자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예요. 그런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 무기 수준을 보고 솔직히 놀랐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 예산 기다리지 않고 자기 돈으로 개발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지금 천무가 존재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라서요. 이제 세 번째 반전 포인트로 가볼게요.
이게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첨우가 단순히 무기 하나를 판 게 아니에요. 이 수출이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요? 무기 하나를 수출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무기에 들어가는 탄약, 차량, 전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까지 전부 따라가요. 그리고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방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무기 수출은 한 번 계약이 끝이 아니라 수십 년 유지되는 산업 구도다. 폴란드 계약만 해도 그래요. 초도 납품이 끝이 아니라 탄약 공급 계약, 현지 정비 지원 계약, 업그레이드 계약이 계속 붙어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나라 군사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사가 치고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루마니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 첨무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단순한 신흥 공급자가 아니라 이미 신뢰받는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해외 군사 포럼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한국 방산은 신흥 강자가 아니라 이미 주요 공급자다. 이 말이 해외에서 나왔다는 게 포인트예요. 한국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한 게 아니라 구매자 입장에서 나온 평가거든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럼 왜 한국이 이 시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자리를 잡았을까요? 이유가 딱 4가지예요. 빠른 개발 속도, 낮은 도입 비용, 짧은 납기 기간, 그리고 현지 맞춤 생산 협력이에요. 이 4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나라가 지금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미국은 비싸고 느려요. 유럽은 공급량이 부족해요. 러시아는 제재로 거래가 막혔고요. 중국은 신뢰 문제가 있어요.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온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흐름을 완전히 가속시켰어요. 전쟁이 보여준 교훈은 분명했어요. 정밀 장거리 화력, 빠른 기동, 신속한 보급. 이게 현대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첨무는 이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요. 야후 재팬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분석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방산의 홍보 영상이 됐다. 시연에서 어떤 무기가 살아남는지 세계가 지켜봤고 그 기준에서 한국 시스템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할 때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에요. 현지 생산 협력을 함께 제안해요. 폴란드가 좋은 예인데 한국 기술을 이전받아 폴란드 내에서도 일부 생산이 가능하도록 협의가 진행됐어요. 이건 구매국 입장에서 엄청난 메리트예요.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기술도 얻는 거니까요. 그러니 다음 계약도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국 방산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정리하면 이래요. 2000년대 초반에는 생존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던 수준이었어요. 2013년에 첨무가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기 시작했고 2022년 이후 유럽 수요 폭발과 함께 글로벌 무기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지금 17조라는 숫자를 찍었어요. 20년 만의 일이에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저희 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지금 이 그림은 없었을 거예요. 민간 기업이 국가 방위 산업의 판도를 바꾼 케이스. 그것도 자기 돈을 걸고요. 이게 한국 방산 성장의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세계 안보 상황이 불안해질수록 가성비 좋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무기를 원하는 나라는 더 늘어날 거거든요. 한국에게는 그게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2가지 질문 드릴게요. 한국이 앞으로 방산 분야에서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첨무 말고 한국이 세계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다음 무기나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댓글이 진짜로 다음 영상 주제를 결정하거든요. 한국 산업과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판을 바꾸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더 만드는데 직접적인 힘이 돼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